제목 부끄러운 미미씨. 지은이 판도라. 여기 평범한 20대의 한 여성이 있습니다. 조금 통통한 몸매를 가진 그녀를 사람들은 미미씨라고 부릅니다. 미미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합니다. 옷장문을 열어보니 온통 검은색 옷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검정 원피스, 검정 블라우스, 검정 치마, 검정 스타킹, 검정 티셔츠까지. 미미씨는 옷장 한 구석에 걸려있는 빨간 원피스를 잠시 바라보다가 검정 블라우스와 바지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통통한 팔다리와 두툼한 허리, 볼살이 빵실한 얼굴에 작은 눈과 뭉툭한 코. 이런 몸으로 빨간 원피스를 입는다면 그녀는 분명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될 겁니다. 미미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어울리는 건 검정색이지. 날씬해 보이잖아? 그녀는 자신의 몸을 조금이라도 더 가릴 수 있도록 검정색으로 꽁꽁 싸맨 채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지하철에서 누군가 그녀를 보고 쑥덕거립니다. 어머, 저 다리 좀 봐. 도대체 얼마나 많이 먹으면 저렇게 되는 걸까? 수근거리는 소리에 미미씨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녀를 쳐다보는 것만 같습니다. 미미씨는 도망치듯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예쁘지 않은 얼굴을 쳐다보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미미씨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음을 옮겨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길은 그녀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시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회사에 도착해서도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미미씨는 최대한 조용히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몇몇 직장 동료들이 그녀를 바라보다 심드렁하게 시선을 돌립니다. 미미씨는 애써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나나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미씨, 좋은 아침? 미미씨는 활기찬 그녀의 인사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나나씨도 좋아 보이네요. 그 핑크색 원피스요. 아주 잘 어울려요. 미미씨는 부러운 눈으로 나나씨가 입은 옷을 쳐다봤습니다. 정확히는 그녀의 하얗고 예쁜 얼굴과 날씬한 몸매를요. 이런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렸습니다. 잘록한 허리를 감출 필요도 없으니 검은색 옷을 입을 필요도 없겠죠? 미미씨의 칭찬에 나나씨는 기쁘게 웃었습니다. 어머, 그래요? 고마워요. 미미씨도 그 옷 아주 잘 어울려요. 그 순간 미미씨의 얼굴은 새빨개졌습니다. 나나씨의 그 말이 꼭 자신을 놀리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제야 미미씨는 나나씨보다 훨씬 커다랗고 통통한 자신의 몸집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나나씨와 이야기해봤자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뿐이었어요. 저길 보세요. 저 구석에서 그녀를 보며 키득거리고 있는 동료들을 말이에요. 분명히 나나씨의 늘씬한 몸매와 자신의 뚱뚱한 몸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미미씨는 너무 부끄러워져서 당장 이곳을 떠나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일을 책임져야 하는 어른이었고 자리를 지켜야만 했죠. 사람들은 나나씨에게 무척이나 친절해요. 그녀가 곤란한 일을 겪으면 모두가 와서 이렇게 말하죠. 나나씨,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럼 나나씨는 이렇게 말해요. 어머, 고마워요.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죠. 나나씨에게는 말이에요. 하지만 미미씨에게는 아니죠. 그녀가 혼자서 무거운 짐을 끙끙대며 들고 있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고 미미씨에게 그다지 친절한 것 같지도 않아요. 무엇보다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미미 씨의 커다란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어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갔어요. 오늘따라 입맛이 없어 깨작거리는 미미 씨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미미 씨, 겨우 그거 먹고 되겠어? 미미 씨는 부끄러워 고개를 푹 숙였어요. 자신이 얼만큼 먹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미미 씨, 다이어트를 좀 하는 게 어때? 팀장님이 그렇게 말하니 다들 한마디씩 보탰어요. 그래, 나나 씨를 봐. 저렇게 날씬하니 얼마나 보기 좋아? 다 미미 씨 생각해서 말하는 거야. 그래야 연애도 할 거 아니야? 모두가 나나 씨와 미미 씨를 번갈아 쳐다보며 하하호호 웃었어요. 하지만 미미 씨는 웃을 수 없었죠.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 화장실에서 혼자 눈물을 훔쳤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정말이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어째서 자신의 작은 눈은 나나 씨처럼 커다랗지 않은 걸까요? 왜 낮고 뭉툭한 코는 어여쁜 연예인들처럼 높지 않은 걸까요? 이렇게 볼살이 가득한 동그란 얼굴은 아무리 화장을 해도 바뀌지 않았어요. 검정 옷으로 가려지지 않는 뚱뚱한 몸도 싫었어요. 속상한 마음에 손수건이 다 젖도록 엉엉 울고 있는데 나나 씨가 따라 들어왔어요. 그리고 미미 씨를 위로했죠. 미미 씨, 울지 말아요. 사람들이 너무 나쁘게 말했죠? 미미 씨는 두 손으로 부끄러운 자신의 얼굴을 감추며 답했어요. 아니에요. 사실인걸요. 전 예쁘지도 않고 뚱뚱하잖아요. 아니에요, 미미 씨. 지금도 미미 씨는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걸요. 나나 씨, 지금 저 놀리는 거죠? 놀리다니요. 진심이에요. 거짓말 말아요. 나나 씨가 어떻게 제 마음을 알겠어요? 정말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미미 씨는 나나 씨의 손길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저녁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불 꺼진 방에서 웅크린 채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봤어요. 엉망이 된 얼굴로 울고 있는 한 여자를요. 미미 씨는 거울을 볼 때마다 언제나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온몸 구석구석 단점들이 전부 보이니까요. 스스로를 미워하는 것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는 것도 이제는 전부 지쳤어요. 제발 이 거울 속의 모습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거울 속에서 작은 요정이 튀어나와 그녀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울고 있는 거죠? 미미 씨는 깜짝 놀라 물었죠. 너 누구니? 나요? 난 거울의 요정이죠.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정말?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어? 그래요. 대신 딱 하나만이에요. 당신이 행복해질 소원을 빌어봐요. 미미 씨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꿈꿔왔던 하나의 소원을 말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 되게 해줘. 그래요. 당신의 소원은 이루어질 거예요. 내일 아침부터요. 거울의 요정은 뾰로롱 하고 사라졌어요. 미미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미미 씨는 제일 먼저 거울 앞에 달려가 예쁘게 바뀌었을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제와 같은 모습이었죠. 미미 씨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에휴, 그럼 그렇지. 어제 이상한 꿈을 꾼 걸 거야. 미미 씨는 평소와 같이 출근 준비를 했어요.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검정 스타킹을 신고 오늘은 얼굴을 가려줄 모자까지 썼어요. 아마 회사에 가게 되면 어제 갑자기 집에 가버린 것에 대해서 혼이 날 거예요. 그런 걱정들을 하면서 지하철에 탔는데 사람들이 한 번씩 그녀를 쳐다보고 쑥덕거리는 거예요. 어쩐지 어제보다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등을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아무도 그녀의 앞모습을 쳐다볼 수 없게요.
그런데 등 뒤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 있죠? 어머, 저 여자 좀 봐. 연예인 아니야? 세상에 저런 놈이면 난 소원이 없겠다. 미미 씨는 믿을 수 없는 대화에 슬쩍 고개를 돌렸어요. 사람들이 그녀의 시선을 피했어요. 그럼 그렇지. 아마 다른 여자를 보고 한 이야기일 거예요. 미미 씨는 지하철을 벗어나 거리를 걸었어요. 오늘따라 햇살은 왜 이렇게 쨍쨍한지 모자로도 그녀의 얼굴을 다 가릴 수 없을 정도였어요. 길을 지나는 행인들은 전부 미미 씨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평소보다 더 많은 시선이 그녀를 뒤쫓았지요. 미미 씨는 우연히 화장품 가게 옆을 지나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화장품 모델이 그녀와 똑같은 얼굴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통통하고 보름달처럼 커다란 얼굴에 작은 눈과 낮은 코를 한 미미 씨는 핑크색 립스틱을 바른 채 매력적인 미소를 짓고 있네요. 아, 지금 보니까 아주 닮은 사람이지 그녀의 사진은 아니었네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에요. 예쁘지도 날씬하지도 않은 얼굴의 여자가 화장품 광고 모델이라니. 그제야 미미 씨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늘씬한 몸매를 자랑하던 모델들의 사진이 가득하던 거리에는 온통 통통하고 못생긴 얼굴을 한 모델의 사진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게다가 백화점 쇼윈도우의 마네킹은 어떻고요? 전부 미미 씨처럼 두툼한 팔다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를 둘러보니 전처럼 늘씬한 미인들은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다들 미미 씨처럼 통통하거나 미미 씨만큼은 아니어도 살집 있는 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미미 씨는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 해서 볼을 살짝 꼬집었어요. 아야, 아픈 걸 보니 꿈은 아니었어요. 어쩌면 어젯밤 요정을 만나 소원을 빌었던 게 진짜였는지도 몰라요. 버스 정류장에 걸려있는 광고도, 의류 매장에 걸려있는 광고도, 핸드폰 가게에 세워진 판넬에도 전부 통통한 여자들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들은 화려한 색의 드레스를 입고 위풍당당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죠. 이제야 알겠어요. 미미 씨는 이상한 세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녀가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서둘러 회사에 도착하고 나니 모든 동료들이 그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미미 씨,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그 검은 원피스 어디서 샀어요? 역시 미미 씨는 어떤 옷도 다 잘 어울린다니까. 미미 씨는 갑자기 살갑게 보는 사람들이 적응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도 낯설었어요. 더 이상 누구든 그녀의 몸을 훑어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짓지도 않았어요. 미미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인터넷을 켰어요. 그곳에는 온갖 뉴스와 광고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은 유명한 연예인들을 대신해서 통통한 여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통통한 몸매를 가질 수 있을지 떠들어대고 있었고 조금이라도 눈을 작게 만들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었죠. 모두가 미미 씨와 같은 얼굴, 미미 씨와 같은 몸을 가지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그녀가 바로 여성들의 워너비였죠. 남자들은 어떻고요? 모두가 두툼한 허리를 가진 여성을 이상형으로 꼽았어요. 그리고 최고의 인기 연예인도 역시 미미 씨처럼 둥글럽적한 얼굴에 작은 눈과 낮은 코, 두툼한 팔다리를 가지고 있었죠. 미미 씨는 이마를 짚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로 만들어달라고 소원을 빌었더니 아뿔싸, 이 거울의 요정은 그만 미인의 기준을 바꿔버린 곳이었어요. 그녀가 바라던 것은 이게 아니었지만 어쨌든 결과는 같아졌으니 기쁘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퇴근을 하고 나서 미미 씨는 그동안 한 번도 입어볼 수 없었던 수영복을 사러 갔어요. 그녀의 인생에서 비키니를 입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메신저를 열어보니 연락도 없던 친구들에게서 함께 놀러 가자는 메시지가 쏟아지는 거 있죠? 그녀는 오랜만에 옛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주말을 즐기기로 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싫어서 쉬는 날이면 늘 집에만 있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선택이었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그녀에게 다정했어요. 그리고 누구도 다이어트를 하라는 둥, 살을 빼면 더 보기 좋겠다는 말 같은 건 하지도 않았죠.
그들은 도리어 그녀의 몸매를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미미 씨는 고심해서 고른 비키니를 입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사람들 앞에 몸을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거든요. 온 세상 사람들은 통통한 몸을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미미 씨에게는 날씬한 몸이 제일 예쁜걸요. 미미 씨는 여전히 마른 몸을 가지고 있는 나나 씨를 떠올렸어요. 그녀의 몸매였다면 당당하게 비키니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미미 씨가 시무룩해 있을 때 별로 친하지도 않던 남자애들은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요즘 개봉한 영화를 봤느냐고 물어봤어요. 자신에게 마침 공짜 티켓이 있다면서 데이트 신청을 했죠. 미미 씨에게 먼저 다가온 이성은 여태껏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빨개진 얼굴을 숨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고개를 들어 남자의 얼굴을 쳐다보자마자 미미 씨의 눈살이 절로 찌푸러졌어요. 눈앞의 남자는 바로 그녀의 어린 시절 짝꿍이었던 소년이었으니까요. 이제는 몰라보게 키도 크고 어른스러웠지만 여전히 개구진 얼굴이 그날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어요. 미미 씨는 그에게서 한 걸음 물러서서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너랑은 영화 볼 일 없어. 남자는 계속해서 미미 씨를 쫓아다니며 거절하는 이유를 물었어요. 미미 씨는 결국 대답해 주기로 했죠. 네가 나한테 빨간 돼지 저금통이라고 놀리던 거 기억 안 나? 미미 씨는 예전부터 빨간색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그녀가 좋아하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학교에 갔죠. 미미 씨의 개구진 짝꿍은 그녀를 보고 이렇게 놀렸어요. 야, 저것 좀 봐. 저 통통한 몸으로 빨간 옷을 입으니까 꼭 돼지 저금통 같다? 빨간 돼지 저금통. 다른 아이들까지 합세해서 그녀를 빨간 돼지 저금통이라고 놀리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그녀의 별명은 빨간 돼지 저금통이 되었고요. 그날 이후로 미미 씨는 빨간 원피스는커녕 빨간 리본 하나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는 칙칙하고 어두운 색의 옷만 입기 시작했죠. 그 악몽 같은 기억을 심어준 당사자는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네요. 심지어 억울한 얼굴로 이렇게 외치기까지 해요. 내가? 내가 너한테 돼지 저금통이라고 했다고? 난 그런 기억이 없어. 정말로. 쩔쩔 매는 남자를 뒤로하고 미미 씨는 등을 돌렸어요. 당사자는 기억도 못하는 걸 가지고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힘들었던 걸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 억울했거든요. 그렇게 심한 말을 해놓고 이제 와서 그녀가 예뻐졌다고 데이트 신청을 하는 남자도 너무 싫었어요. 기분이 상한 미미 씨는 친구들을 뒤로하고 먼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녀는 월요일이 되어서 다시 회사에 출근했죠. 이제 사람들이 그녀에게 친절한 것에 익숙해요. 그녀의 부탁을 쉽게 들어주는 것도요. 하지만 누군가의 시선을 받는 것은 아직도 익숙해지지 못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뚱뚱한 자신의 몸이 부끄러웠거든요. 사람들은 예쁘다고 하지만 미미 씨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미미 씨는 화장실에서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어요. 바로 나나 씨였죠. 나나 씨는 여전히 늘씬한 몸으로 남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미미 씨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죠. 나나 씨가 대답했어요. 저요. 제 몸이 너무 싫어요. 이 못생긴 얼굴도요. 무슨 소리예요, 나나 씨. 나나 씨가 못생겼다니. 말도 안 돼요. 자신감에 가득 차있고 밝던 나나 씨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어둡고 칙칙한 옷을 입은 채 우울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낯설었어요. 그동안 누구보다 나나 씨를 부러워하던 미미 씨는 정말이지 그녀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예쁜 얼굴과 날씬한 몸을 하고서 자신을 부끄러워하다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나나 씨는 정말 아름다운걸요. 하지만 나나 씨는 도리어 화를 냈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평생 통통한 미미 씨가 어떻게 제 마음을 알겠어요. 미미 씨는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아무리 진심을 전하려고 해도 나나 씨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곳은 통통한 몸에 커다란 얼굴과 작은 눈을 가진 여성이 가장 아름다운 세계니까요.
그래서 미미 씨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나나 씨, 사실은요, 저 오랫동안 나나 씨를 부러워했어요. 미미 씨가 저를요? 왜요? 제가 생각하기에 나나 씨는 저랑 다른 방식으로 아름답거든요. 정말로요? 제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나 씨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미 씨는 나나 씨의 어깨를 부드럽게 다독였어요. 나나 씨는 나나 씨 방식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만약 미미 씨가 거울의 요정에게 그런 소원을 빌지 않았다면 나나 씨가 이렇게 울고 있을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녀는 아주 날씬하고 매력적인 여성이니까요. 그래서 미미 씨는 최대한 그녀가 자신감을 잃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요. 나나 씨는 감동받은 얼굴로 미미 씨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미미 씨는 계속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그녀에게 아름답다고 했지만 아무리 봐도 그녀는 자신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가장 예쁜 사람이 되었으니 자신감도 넘칠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그녀는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이 부끄럽고 부담스러웠어요.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았으면 했죠. 회사에서 가장 멋진 남자 제재 씨랑 데이트를 하는 중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 남자랑 내가 어울리기는 할까? 제재 씨는 아주 근사한 얼굴을 가졌거든요. 그녀는 여전히 몸을 가리는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고요. 레스토랑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그녀를 쳐다보기라도 하면 고개를 푹 숙이고서요. 그런 그녀를 보고 제재 씨가 물었어요. 미미 씨는 부끄러움이 참 많은 것 같네요. 그냥 사람들이 절 쳐다보는 게 부담스러워요. 왜요? 당신이 아름다워서 쳐다보는 것 뿐인걸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자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어요. 미미 씨, 겸손할 필요 없어요. 미미 씨가 놀라우리만치 아름다운 사람인 건 여기에 있는 모두가 알 테니까요. 제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미미 씨는 찝찝한 마음으로 마저 식사에 집중했어요. 아무도 그녀가 얼만큼 먹는지 관심 가지지 않았고 못마땅한 눈으로 훑어보지도 않았거늘 어째서일까요? 여전히 누군가 그녀를 쳐다보면 숨어버리고 싶은걸요? 스스로가 최고로 못난 사람이 된 것 같아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재 씨에게 자꾸 묻게 됐죠. 정말 이상하지 않은 거죠? 정말 괜찮은 거죠? 정말 제가 예뻐서 쳐다보는 걸까요? 저를 욕하는 게 아니고요. 그와 함께 쇼핑을 하면서도 미미 씨는 계속해서 의심했어요. 언제라도 다시 마법이 풀려서 예전처럼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 매몰찬 시선을 던질 것 같고 날씬한 사람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돌아갈 것 같았거든요. 그때 미미 씨의 눈을 사로잡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넓은 챙이 달린 빨간 모자였어요. 그녀가 여태 보았던 그 어떤 색보다 강렬하고 아름다웠죠. 빠져들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에겐 어울리지 않을 거예요. 감히 저걸 써본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때 제재 씨가 그 모자를 들어 계산했어요. 그리고 미미 씨에게 선물했죠. 이거 가지고 싶은 거 아니었어요? 미미 씨는 손사래를 치며 모자를 거절했어요. 이건 저한테 어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거지. 저 같은 예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화려한 모자를 쓰면 사람들이 비웃을걸요? 제재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미미 씨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제재 씨의 말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전국을 찔린 느낌이 들었거든요. 미미 씨는 데이트 내내 저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미미 씨를 어떻게 볼지만 신경 쓰고. 미미 씨한테 필요한 건 제가 아니라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 같아요. 결국 그녀는 대답을 하지 못한 채로 그와 헤어져야만 했어요. 정말 그녀가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했던 걸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녀에게
친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그녀를 손가락질하고 웃음거리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했던 거죠. 그래요. 이건 전부 사람들 때문이에요. 미미 씨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회사에 가게 되었죠. 어쩐지 사람들이 소란스러웠어요. 그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미미 씨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녀와 데이트를 했던 제재 씨가 나나 씨와 연인이 되었다는 소문이었죠. 사람들은 어떻게 예쁘지도 않은 나나 씨가 제재 씨와 사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떠들어대고 있었어요. 그때 자리로 돌아온 나나 씨에게 미미 씨가 물었죠. 나나 씨,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 미미 씨, 사실은요. 제가 오랫동안 제재 씨를 짝사랑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던 것도 제재 씨를 좋아하기엔 제 자신이 너무 못나 보여서 그랬던 건데, 미미 씨가 해준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용기 내서 제재 씨한테 고백했죠. 제재 씨가 받아줬어요? 그게 저도 기대는 안 했는데 당당한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귀게 되었죠? 미미 씨는 충격을 받았지만 애써 웃는 얼굴로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지금 이곳은 미미 씨가 가장 예쁜 여성인 세상인데요. 어째서 미미 씨는 여전히 스스로가 부끄럽고 나나 씨는 자신감에 차 있는 밝은 얼굴을 하고 있고 제재 씨는 나나 씨와 사귀게 된 걸까요? 어제 데이트를 끝내고 제재 씨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죠. 당신에게 필요한 건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 같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뚱뚱하고 볼품없는 몸을, 못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느냔 말이에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행복한 듯 웃고 있는 나나 씨 앞에서 미미 씨는 여전히 초라했어요. 온 세상이 그녀를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대접해주고 있는데도요.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부담스럽고 거울 속의 모습은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았죠. 숨고 싶었어요. 가능하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숨어버리고 싶었죠.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면서도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자신이 구제불능 같았거든요. 그래요. 이제야 알겠어요. 그녀는 자신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까지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못난 건 미미 씨의 몸뿐이었는데 그녀는 그녀의 몸뿐만 아니라 그녀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뚱뚱한 몸을 핑계로 자신을 미워하고 수치스러워했던 거죠. 그날 밤 미미 씨는 또다시 컴컴한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거울 속에는 여전히 울고 있는 초라한 여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온 세상이 바뀌었지만 미미 씨 자신은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미미 씨는 거울의 요정을 찾아 울부짖었어요.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야. 소원을 바꾸게 해줘. 그녀의 간절한 부름에 거울의 요정이 또다시 뿅 하고 튀어나왔어요. 당신 소원대로 해주었잖아요. 또 뭐가 문제인가요? 난 내가 너무 부끄러워. 내 자신이 너무 싫단 말이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성이 돼도 세상에서 가장 늘씬한 몸을 가지고 커다란 눈에 오똑한 코를 가져도 여전히 내 자신이 부끄러울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주길 바래요? 소원을 바꾸고 싶어. 원래는 안 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당신의 소원을 말해봐요. 내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줘.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생각하게 해줘. 모두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게 해줘. 그래요. 당신의 소원은 이루어질 거예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데? 오늘부터 매일매일 거울 앞에서 홀딱 벗고 10번의 주문을 외워야 해요. 미미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요. 정말 그거면 돼? 네. 대신에 자신의 몸과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고 외워야 할 거예요. 알겠어. 꼭 그렇게 할게.
미미 씨는 요정이 사라진 거울 속을 바라보며 하나씩 옷을 벗었어요. 그녀의 두툼한 몸을 가리고 있던 검정 옷들은 전부 내던져 버렸죠. 그리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맨몸의 자신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미미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특별한 존재야. 한 번, 두 번 속삭일 때마다 어쩐지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의심이 들었죠. 하지만 미미 씨는 10번을 채울 때까지 또박또박 자신의 몸을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너는 정말 아름답고 특별하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깊은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어요. 미미 씨는 여전히 출근 준비를 해요. 그런데 오늘은 어째서인지 검정 옷을 입고 싶지가 않네요. 옷장 한 구석에 걸려있던 새빨간 원피스에 눈길이 갔어요. 미미 씨는 망설이며 거울 앞에 서서 원피스를 몸에 대보았어요. 그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녀는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지난밤 외웠던 마법의 주문 때문이었을까요? 미미 씨는 빨간 원피스에 제재 씨에게 선물 받은 빨간 모자까지 쓰고 집을 나섰어요. 출근길의 지하철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어요. 지하철 전광판 광고에도 다시 예전처럼 늘씬한 여인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화장품 가게 앞에는 커다란 눈에 오똑한 코를 하고 있는 연예인의 얼굴이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미미 씨의 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위풍당당했어요. 사람들이 화려한 옷차림에 미미 씨를 쳐다보든 말든 그녀에겐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죠. 어깨를 움츠리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얼굴을 붉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녀는 스스로를 가장 아름답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힘차게 사무실 문을 열고 동료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미미 씨를 보고 다들 얼떨떨한 얼굴을 해요. 그들은 여태 미미 씨와 함께 일하면서 그녀가 웃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그 당당한 걸음걸이와 밝은 미소, 그리고 여유까지 묻어나오는 분위기는 미미 씨를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했어요. 누구도 미미 씨를 보고 쑥덕거리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녀가 스스로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니까요. 마침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던 제재 씨가 미미 씨를 발견하곤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미미 씨. 그 모자 참 잘 어울리는데요? 미미 씨는 쌩긋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죠. 고마워요, 제재 씨. 저도 알아요. 저한테 빨간색이 잘 어울리거든요. 여러분들은 미미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미미 씨의 행동이 이해가기도 하는 한편 답답하기도 했어요. 저라면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좀 더 즐겼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한 번쯤 그런 순간이 있진 않았나요? 남들은 괜찮다고 말할 때, 도리어 날 칭찬해줄 때,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그 칭찬에 공감하지 못했던 순간이요.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장점은 때때로 자신에게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서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타인이 객관적으로 보기 쉽거든요. 사실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깊숙한 곳에는 자기 자신을 볼품없게 생각하는 마음이 근본적인 원인이지 않을까요?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이유들을 전부 다 해결한다면 정말 당당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자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뜻의 줄임말이요. 근데 근거가 꼭 있어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나요? 그냥 나라는 존재만으로 당당할 수는 없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스스로가 부끄럽나요? 아니면 당당한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 어딜 가서든 늘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세상 누구와도 같지 않은 유일한 존재니까요. 유일하다는 건 결국 특별한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기준과 수많은 판단이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걸 막을 수도 있겠지만 괜찮아요. 타인의 판단이 여러분들 존재를 바꾸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오늘부터 미미 씨처럼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이렇게 속삭이는 건 어떨까요? 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요. 혹시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미미 씨에게 그랬던 것처럼 마법이 일어날지도 모르죠.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난 이야기를 들고 올게요.